이거를요. 저기다 두고 저 할당량 갖고 가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좀 늦어져서 미안합니다. 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것부터 먼저 해야 해서. 자, 일단 우리 오늘은 그 원 부분 나갈 차례인데, 원은 그 앞부분에 있는 삼각비랑은 뭐 관련은 없어요. 삼각비랑 전혀 관련 없이 그냥 단독으로 독립적인 그런 부분이니까 혹시라도 앞에 삼각비 부분이 제대로 공부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뭐 오늘 수업하는 데는 지장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이 삼각비 부분이랑 원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이게 고등 과정까지도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공부 소홀히 하지 마시고 꼭 복습 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일단 개념 1. 자, 우리가 이제 원은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과 어떤 그 선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원 내에서 각에 대한 관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 내에서의 어떤 뭐 선분, 뭐 직선 사이의 어떤 위치 관계라든지 뭐 선분의 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논하는 게 이제 앞부분이고요. 후반부에서는 이제 그 원 내에서 이제 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게 이제 그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비교적 앞부분에 있는 그 선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좀 내용이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는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선보다는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후반부를 조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같이 드립니다. 자, 일단 개념 1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1 뭐가 써져 있냐면 현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현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현? 네. 우리가 원이 있을 때 잠깐 용어 좀 몇 개 정리하고 갈게요. 자, 중심에서부터 이제 원 위에 한 점까지 그은 선,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반지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원 내에서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렸을 때 생기는 원의 양 끝점을 이은 선분,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지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름을 포함해서 이 원 내에서 내가 선분을 두 점을 이어가지고 그린, 지름을 포함해서 말이에요. 이렇게 두 점을 이어서 그린 이 선을 뭐라고 부릅니까? 현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점을 이은 원의 일부분,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죠? 호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점을 각각 중심과 이어서 생겨 만들어진 이 각을 뭐라고 부르죠? 중심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중심각에 대해서 이 호의 길이는 어떻다? 정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역시 중심각에 대해서 이 부채꼴의 넓이 역시도 그런데 이 중심각에 대해서 이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호의 길이는 같죠, 그렇죠?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현의 길이는 어떻습니까? 달라요? 다를 리가 없죠. 같죠. 완벽하게 똑같은 도형일 테니까요.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요. 이게 우리가 1-2 과정에서 공부했었던 내용이었어요. 자, 원의 기본적인 용어들을 다 정리를 해봤고, 자, 우리가 지금 이번 개념에서 이야기할 것은 원이 하나가 그려져 있고요. 좀 아까 원보다 더 못생긴 것 같은데? 뭐야 이게? 오히려 한 번에 그리는 게 더 나은 것 같죠? 더 낫네. 자, 이게 뭐라고 했지? 네, 현이라고 했어요. 자,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현에 뭘 그리겠다라고 했냐면 수선을 그렸을 때 그 수선이 이 현을 이등분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지금 형광 펼쳐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원의 중심에서 현에 그은 수선은 그 현을 이등분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원의 중심에서 현에 무슨 선을 그릴 수 있다? 수직 이등분선을 그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선은요 얼마든지 그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생각해보세요. 선이 이렇게 있어요. 점이 여기 있으면 수선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죠. 여기 있으면 그릴 수 있어 없어? 여기 있으면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죠. 여기 있으면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죠. 수선은 언제든지 그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자, 중선은 어때요? 중선? 중선이라는 것은 이 선분의 중앙에 있는 이 중점에다가 그린 것을 중선이라고 부르죠. 그쵸? 자, 중선은 점이 어디 있든지
전부 그릴 수 있어요. 네. 여기에서도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여기에서도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중선 역시도 얼마든지 어디에서나 그릴 수 있어요. 다만 수직 이등분선은 그릴 수 있는 점이 아주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두 선분이 있을 때 이 중심에서 수선을 올렸을 때 생기는 그 위에 있는 점들에서만 내가 수직하면서 이등분하는 선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수직 이등분선은 아무 데서나 그릴 수가 없이 지극히 제한된 곳에서만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여기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여기에서 수선을 그릴 수 있는데 뭐 사실 어디에 있나 전부 다 수선은 그릴 수 있다고 했죠. 수선을 그렸는데 그 수선이 어떤 선이면은 그게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거야? 내가 수선을 그렸어. 근데 그 선이 어떤 선이면? 중선이면, 이등분선이면, 그럼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그 증명하고 싶다면 여기서 냅다 수선 그려봐. 어떻게든 수선은 무조건 그려지니까. 근데 그 수선이 정체가 뭐다? 이 선분을 어떻게 하는 선인지를 체크하면 돼? 이등분하는지만 체크하면 돼. 반대로 내가 여기에서 이등분선을 그려요. 이등분선을 그리는데 그 이등분선이 뭐인 것만 체크하면 되겠어? 수선인지만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방법, 수선을 내려봤더니 그게 이등분하더라 라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점에서부터 이 원의 중심까지 선을 쫙 이어주시면은 이거 길이가 서로 어때요? 오케이, 얘네들은 서로 길이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선은 당연히 이 두 개의 삼각형에 공통으로 있으니까 공통변이 되겠죠. 공통. 그 다음에 여기는 직각과 직각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개의 삼각형은 서로 어때요? 합동이에요. 무슨 합동입니까? RHS 합동이죠. R 있고 H 있고 공통변 S 있으니까. 자, 그럼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여기에 이 두 개의 변의 길이가 서로 같겠죠. 근데 우리가 사실 중학교 2학년 2학기 1단원 삼각형의 성질에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첫 개념으로서 공부를 하는데 그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것이 뭐였어요? 뭐 양끝각의 크기가 같다는 건 너무 당연했었던 것이었고 세계선이 같다라고 하면서 뭐 얘기했었던 게 있었는데 네, 중선과 수선과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서로 같은 선이다. 중선과 수선과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서로 같은 선이다. 자, 그럼 이 삼각형 지금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었지. 그럼 내가 수선을 내렸으면 그럼 그것이 당연히 무슨 선이었겠어? 중선이기도 하고 꼭지각의 이등분선이기도 했겠지.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수직 이등분선을 그릴 수 있다라고 했었던 2학년 2학기 1단원 삼각형의 성질 중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도 사실 상관은 없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증명한 지 좀 됐으니까 한 번 더 다시 증명을 해본 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내용 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과 거의 상당히 흡사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원에서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그 원의 중심을 지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금 방금 전에 증명한 게 이 중심에서 현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걸 배웠죠. 근데 수직 이등분선은 하나의 선분에 유일해요? 여러 개가 있어요? 유일합니까? 여러 개가 있습니까? 유일하죠. 유일하죠? 이 선이 이거 하나밖에 더 있어? 다른 게 뭐 있나요? 없죠. 그쵸? 이 중심에서 이 현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릴 수 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현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렸을 때 그것이 이 원의 중심을 관통한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이 수직 이등분선이 유일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 그래서 이 두 번째 원에서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그 원의 중심을 지난다 라는 말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자, 이해 안 가시는 분 있으면 손? 없습니까? 네, 넘어갈게요. 개념이 보겠습니다. 자, 현의 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볼게요.
자, 한 원에서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두 현은 길이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한 원에서 너무 잘 그려가지고 좀 재활용하고 싶은데 이거. 자, 내가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두 현을 그려볼게요. 뭐 요 부분이랑 그다음에 요 정도쯤 그리면 되나? 요 부분이랑 길이가 같다면,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현이라면 그 두 개의 현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일단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 직관력을 갖고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직관적으로 봤을 때 같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본능을 우린 뭘 해줘야 돼? 네, 증명하고 설명해 줘야죠. 그럼 어떻게 증명하면 좋을까? 자, 생각해 봅시다. 이 중심에서 이 점까지 선을 찍 그어볼 거고, 이 중심에서 이 점까지 선을 쭉 그어볼게요. 우린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서로 합동임을 보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면 어차피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에서도 이거랑 이거랑 길이가 똑같을 것이고, 여기에서 그려지는 이 삼각형에서도 역시 이거랑 이거랑 길이가 똑같을 테니까 동그라미 두 개랑 동그라미 두 개는 서로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증명해야 되는 대상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그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걸 보이고 싶습니다. 자, 일단 전제 조건은 여기가 직각이라는 거예요. 그쵸? 네. 두 개가 직각. 왜냐면 거리라는 것은 결국 수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직각은 이미 확정된 사실. 그다음 여기에 있는 이 길이가 같다라는 건 얘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조건. 그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그럼 그 세 가지를 조합해 보시면은 이 두 개 삼각형은 합동입니까? 네, 합동이죠. 어떻게 합동이에요? R, H, S 합동. 두 개 삼각형이 완벽하게 합동이니까 그럼 이 빨간색 두 개의 길이 서로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당연히 같겠죠. 네, 그래서 동그라미 두 개, 동그라미 두 개. 이 두 개씩 길이는 당연히 같겠다. 그래서 한 원의 중심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두 현의 길이는 같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거꾸로도 가능할까요? 한 원에서 길이가 같은 두 현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입니다. 자, 여기서 빨간색과 검은색의 위치만 바뀌면 돼요. 결국 우리는 뭐만 이야기하면 될까요? 얘가 서로 길이가 똑같을 때, 얘네가 서로 똑같아? 라는 걸 묻고 있는 거겠죠, 그쵸? 현의 길이가 같다라는 말은 결국 얘랑 얘랑 길이가 똑같다라는 말이랑 같은 거잖아. 어차피 얘 두 배, 얘 두 배가 각각 현의 길이니까 말이죠, 그쵸?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라는 게 조건, 그다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은 것을 증명하는 게 우리의 미션. 자, 그럼 어때요? 이 두 개의 삼각형은 일단 R, H, S 합동. 그럼 당연히 여기 대응하는 변들 두 개 길이는 서로 같겠죠. 네, 그래서 얘는 증명 완료가 되었습니다. 별거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직관적인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딱 봐도 당연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그럼 개념 3 원의 접선 부분 보겠습니다. 접선이 뭔지 아십니까? 접선? 어디 접한다? 네, 접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조금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접한다라는 것은요, 스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걸 우리가 접한다, 그리고 이 선을 접선이라고 불러요. 네, 갔다 오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얘가 말하는 것이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두 개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점을 볼까요? 원 밖에 있는 한 점, 예를 들어서 이 점을 가지고 얘기해 볼까? 그럼 벌써 여기서 접선이 하나가 쫙 생겼죠? 그럼 또 다른 접선은 어떻게 어디에서 생긴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쪽 아래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접선이 하나 또 생길 겁니다. 그래서 한 점,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요 점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 그다음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 해서 총 두 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좋아요. 아 잠깐만. 용준이. 잠깐만 이거 갖고. 네. 그만. 어머니께서 종이병을 주셨는데 내가 종이병 빼버리겠어. 주머니에 넣고. 저기야. 아니 모자에 넣고 가든가. 자, 그래서 이제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은 언제나 두 개씩 그릴 수 있다라는 거 확인되시고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원 위에 있는 점에서는 접선을 몇 개 그리겠어요? 한 개 그리겠죠. 원 안에 있는 점에서는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겠어요? 못 그리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원 밖에 있는 점에서는 두 개, 그다음 원 위에 있는 점에서는 한 개, 그다음에 원 안쪽에 있는 점에서는 그릴 수 없다라는 거. 당연한 얘기. 자, 접선의 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접선의 길이. 접선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점에서부터 이 접하는 점을 접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점부터 이 점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접선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 할당이 여러 가지 부등식 아니지 않아요? 왜 뭐가 아니에요? 그 저기 할당량. 무슨 말이야? 여러 가지 우리 이번 시간에 한 게 부등식이잖아. 부등식이나 방정식이 아니구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점에서부터 이 접점까지의 길이를 접선의 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요것도 역시 접선의 길이일 텐데 이 접선의 길이랑 이 접선의 길이랑 서로 어떻게 써요? 당연히 같겠죠, 그렇죠? 이건 우리가 사실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뭐 외심 내심 공부했었을 때 이미 했었던 얘기거든요. 특히 내심 공부했었을 때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렇죠? 자, 그거 증명하는 것도 그때 당시에 진행하긴 했지만 지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원의 중심까지 선을 쫙 이어서 쫙 하고 그려봅니다. 당연히 접선과 반지름은 이렇게 수직을 이루고 있고요. 역시 접선과 반지름 수직을 이루고 있고요. 여기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길이가 서로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대상은 얘랑 얘가 길이가 같음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직각 R 갖고 있고요. 얘 공통변 H 갖고 있죠. 그다음 여기 두 개의 변의 길이 같다. S 갖고 있습니다. 그럼 빨간색 길이 대응하는 변으로서 같다라고 증명 가능하겠죠. 그래서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다라는 당연한 이야기를 여기서 한 번 더 언급하고 갑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내신 공부했었을 때 파악을 했었던 내용이긴 해요. 기억나시는 분들 다 계시죠?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 이 접선 또 이것도 접선의 길이고 이것도 접선의 길이지만 뭐 이것도 접선의 길이고 이것도 접선의 길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얘랑 길이가 같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 점이 뭐 어디 얼마든지 뭐 가까이 찍힐 수도 있고 뭐 멀리 찍힐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길이들이 다 같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한 고정된 이 점에서 그 두 개의 접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거예요. 두 개의 접선의 길이가. 그러니까 온갖 접선들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가 당연한 얘기지만. 자, 개념사 보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내심의 응용이에요. 내심의 응용. 삼각형의 내접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내접원. 내심에 썼을 때 그 내심이 내접원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삼각형의 내접원, 내심 배웠을 때 다 이미 했었던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보고 갑시다. 이 그림을 한번 좀 참고해 볼게요. 무간다 친구들은 또 책이 없으니까. 그림을 직접 그려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원을 먼저 그리는 게 좀 편하다고 했죠? 한 번에 그릴 거야. 내가 원을 잘 못 그리네요, 내가. 감사. 왜 이걸 더 잘 그리지? 그냥 대충 그려야 되나? 오이. 오, 이거 잘. 얼굴 그리고. 정성스럽게. 오이 될 것 같아요. 눈동이가. 눈사람. 오, 밑에야. 감자다. 감자. 찐감자다 찐감자. 이 옆에 올라. 왜 이렇게 튀어나왔지? 내가 이거 여기에서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봐서 그래.
비스듬하게 보면 좀 약간 왜곡되잖아요. 자, 다시. 근데 이거 지금 망한 감자 2턴. 감자의 슈티가 보여. 더 같은 경우에. 아 옆에 감자 2턴이다. 옆에가 아. 오른쪽 아래가 좀 잘 때리다 잘 때리. 얼마나 두껍게 있어. 아니 완벽한 원 아니에요? 예? 아예 타원이 선생님 중요한 그원 잘 소식이다. 그리면 변태라네요. 그래서 내가 못 그리잖아. 원 잘 그리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자, 내가 뭐 하려고 했지? 아, 그 내적 원을 그리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원을 하나 그려놓고서 요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해서 삼각형을 하나 그릴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가 A, B, C. 그렇죠? 네, 똑같이 썼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여기는 요 길이. 자, 이거 뭐라고 놨어? 이거 X라고 놨죠? 그럼 당연하게도 이제 여기서 그은 요 길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것도 X가 되겠죠. 그다음 Y를 뭐라고 뒀냐? 여기 밑에 있는 거 Y로 뒀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Y로 뒀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 이거 Y가 되겠죠. 그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Z, 그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도 Z가 되겠습니다. 와.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 삼각형의 둘레는 X 2개, Y 2개, Z 2개의 합이랑 똑같다. 아 이거 모르면 이거 초등학교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뭐 중요하다고 이렇게 노란 형광펜까지 쳐놨을까? 이거 민망하게, 그치? 자, 근데 이제 사실 중요한 거는 3번이죠, 3번. 이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하고 ABC 이렇게 쓴 거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둘레의 길이. 그게 왜 가능했었죠? 여기에서 중심부터 이렇게 세계선을 쫙쫙쫙 그려주시면 삼각형 3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이 삼각형 3개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반지름 대각이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요 당연히 수직이겠죠? 요 당연히 수직이겠고요. 그다음 요거 당연히 수직일 겁니다. 자, 이때 이 각각의 3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A의 맞은편에 있는 것은 우리가 길이를 A라고 보통 칭하죠. B의 맞은편에 있는 거는 B, C의 맞은편에 있는 건 C라고 각각의 길이를 칭합니다. 그럼 이 밑에 있는 삼각형은 넓이가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니까 R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R이 되겠죠. 자, 여기에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R이 되겠습니다. 얘네 세 개를 다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주는 게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다. 자, 그런데 결국 이거는 2분의 1R 2분의 1R 2분의 1R 인수분해를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공통인수가 뭐야? 2분의 1R이지. 2분의 1R에다가 결국 무엇을 곱하면 얘네가 만들어져요? 그렇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곱해지면 이 위에 있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라고 일컬어져요? 이원의 넓이. 이 원의 이 삼각형의 넓이. 아니 무슨 소리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냐고. 둘레. 네. 그래서 둘레에다가 2분의 1R을 곱하면 넓이가 된다. 그게 넓이와 둘레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둘레에다가 2분의 1R을 곱하면 넓이가 된다라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계속 말하지만 개념 3과 개념 4는 내심에서 공부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 뿐이죠. 자, 그 다음 개념 5 보겠습니다.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 이것도 또 원을 잘 그려야 되는데. 계란. 아이 참. 괜찮나요? 그래, 그냥 가자. 자, 다시 그리시죠. 칠판이 흔들려서 내가 잘 못 그리네. 칠판 잡고 자, 봐봐. 칠판을 잡고 발로 고정시키고
아이씨 못 그리는 거. 너무 끓이네. 아니 그냥 자 이 무념무상으로 그리면 돼. 아 이게 칠판이 좀 비스듬해졌네. 이렇게? 아니 너무 온갖 아니야 이게 약간 이렇게 좀 기울었어. 아니 좀 뒤로 갔네 얘가 칠판이. 쌤 미시는 거 아니야? 내가 자꾸 이 흥분해가지고 미는 거야 이거. 바퀴 고정. 바퀴를 고정해도 밀어 이걸. 다 고정되어 있는 거야 이거. 그래 나 끌지 않잖아. 들잖아. 바퀴가 고정되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런데도 나는 칠판을 민다. 그래요. 뭐 하고 있었죠? 아 원 그리고 있었죠. 자 무념무상 그냥 갈게. 자 접선 그립니다. 자 접선은 성공.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서 이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을 만들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선을 뭐 그냥 아무렇게나 쓱 됐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무렇게나 좀 이렇게 비스듬하게 내려올게. 쓱 이렇게 괜찮아. 자 그다음 여기에서 어떻게 요 정도쯤으로 쓱 오케이. 너무 좋아. 접선은 완전 대성공.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을 그렸어요. 자 이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좀 색깔을 다르게 해서 그릴 걸 그랬어. 자 여기에서 이 빨간색 부분 망했다. 자 이 빨간색 부분이랑 이 빨간색 부분 요 두 개를 더한 것과 이 검은색 두 개를 더한 것과 길이가 같대. 왜 같냐? 같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왜 같냐? 라는 것을 한번 좀 따져볼 건데요.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걸 내가 각각 A라고 놔볼게요. 여기를 A, 여기를 A라고 놔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B라고 놔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C,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역시 C라고 나오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D,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역시 D라고 나올게요. 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빨간색을 다 더한 것은 뭐냐면 A, D, B, C. 조금 이쁘게 정리하자면 A, B, C, D입니다. 빨간색끼리의 합은 A, B, C, D예요. 자, 검은색끼리의 합은 어떤지 볼까? A, B, C, D예요. 어우, 깜짝이야. 똑같네. 와우. 자 그래서 이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은 이렇게 요 두 부분의 길이의 합과 요 두 부분의 길이의 합이 서로 똑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 다 됐습니까? 네, 좋아요. 잠깐 여러분들 한 3분 정도쯤 휴식 시간 드릴 테니까 이 앞부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고 물도 한번 한 컵 드시고 오십시오. 잠깐 일시정지하고 이따가 각 시작할게. 자, 우리 이제 원에서 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까지는 이제 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죠. 선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신속하게 우리가 해결을 다 했을 정도로 너무너무나 쉬웠었던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각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볼 거리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 집중적으로 좀 잘 이야기 나눠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번 단원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이 바로 뭐냐면 원주각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원주각이라는 것은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여기 뭐 반지름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만들어지는 요 각을 뭐라고 부릅니까? 중심각이라고 부르죠. 중심을 이어서 만든 각이라고 해서 이름이 중심각이에요. 자, 그러면은 원주각이라는 것은 뭘까요? 원주 위에 있는 한 점과 이어서 만들어진 각에서 이름이 원주각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말해요.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아니면 뭐 이런 것들도 되겠고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주각이라고 부릅니다. 요거 이런 것들 원주각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원주각이랑 이 중심각이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관련이 있냐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이고 즉 원주각의 2배가 중심각입니다. 그럼 이제 그게 왜 그런가라는 것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간단한 그림 하나를 가지고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외심을 했을 때 했었던 내용이에요. 내가 이 그림 그려주면 바로 하실걸요? 아직 아니야. 거짓말쟁이들. 자, 이렇게 이제 그림 그렸을 때 이 지금 내가 뭐 그린 거예요? 삼각. 아니 이 그림 자체가 이 삼각형에 외접. 외접번을 그렸고 이거 외심 그린 거죠, 그렇죠? 자, 이때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렇게 가까이 꼭지점까지 선을 그렸을 때 이게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치? 여기 있는 것을 x라고 두면 여기가 x예요. 이걸 y라고 두면 여기가 y죠. 여기가 z라고 하면 여기가 z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 그래서 x 두 개, y 두 개, z 두 개 이게 싹 다 더해가지고 180도가 나오니까 x 하나, y 하나, z 하나씩 더한 것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90도. 그 얘기를 일단 먼저 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또 했었냐? 여기에서 이 선의 연장선을 그려봐라. 자, 연장선을 그렸을 때 여기에는 요 각을 x, x 두 개를 더한 것이 요 각의 외곽의 크기랑 똑같다. 기억하시죠? 삼각형의 두 각의 합은 나머지 각의 외곽의 크기랑 똑같다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여기를 x, x라고 둡니다. 당연히 여기에 있는 요 각은 뭐가 되겠어요? y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 이 각을 우리가 x 두 개, y 두 개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내용.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요 각의 몇 배다? 두 배다. 근데 여기에는 요 각이 뭡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오늘 배웠잖아. 원주각. 여기 있는 요 각이 중심각. 그래요. 중심각의 절반이 원주각이다. 원주각의 두 배가 중심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학습을 하고 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가지고 우리는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이다. 혹은 중심각은 원주각의 두 배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그림이라도 좀 그리셔야 되겠죠. 이따 백지 테스트 쓸 때 이런 그림 설명 같은 거 없이 그냥 두 배다, 2분의 1배다 라고 쓰고만 제출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세자를 맞으실 수밖에 없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개념 2. 원주각의 성질. 여기까지도 사실 굉장히 직관적인 내용입니다. 자, 원에서 우리가 이 중심각이나 원주각이나 전부 다 이 호를 기준으로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이 호에 대한 원주각, 이 호에 대한 뭐라고 했냐 이거? 이 호에 대한 중심각, 이 호에 대한 원주각 이렇게 호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얘기했었던 게 이 호의 길이랑 이 중심각의 크기는 어떻다? 정비례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래서 호의 길이가 서로 같을 땐 중심각의 크기가 서로 같고, 뭐 중심각의 크기가 서로 같을 때는 호의 길이가 서로 같고,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되면 호의 길이는 2배가 되고, 뭐 호의 길이가 3배가 되면 중심각의 크기도 3배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주각은 언제나 이 중심각의 절반이죠. 그러면 이 호가 2배가 되면 이 중심각이 2배가 되고, 그에 따라서 그것의 절반인 원주각도 2배가 되지 않겠어요? 호의 길이가 3배가 되면 중심각은 3배가 되고, 중심각이 3배가 되니까 중심각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 원주각도 역시 3배로 늘지 않겠어? 그치? 자,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 중심각이 30도였을 때 원주각은 15도. 중심각이 만약에 2배로 늘었어. 60도. 그럼 원주각은 어떻게 되겠어? 30도가 되겠죠. 중심각이 만약에 3배로 늘었어. 90도. 그럼 원주각은 어떻게 되겠어? 45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중심각이 3배로 늘었으면 그것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 원주각도 역시 3배나 는다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호의 길이에 따라서 중심각의 크기가 계속 정비례하면서 늘어났듯이 이 호의 길이에 따라서 이 원주각도 어떻게 되겠어요? 정비례 관계를 따를 수밖에 없겠죠. 2배 커지면 2배 커지고, 3배 커지면 3배 커지고, 4배 커지면 4배 커지는 그런 대응 관계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주각의 성질. 일단 원에서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모두 같다.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 이거는 당연히 호의 길이가 일정하니까 중심각의 크기도 일정할 테니 이 중심각의 절반인 이 각이나 아니면 이 각이나 아니면 이 각이나 전부 다 그 중심각의 절반으로서 동일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반원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90도다. 아 여기에서 다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겠군요. 네, 개념 위에 싹 다 나오는 줄 알았더니 여기에는 이제 딱 절반만 나와요. 자, 반원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90도다. 자,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반원에 대한 중심각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하고 갈게. 반원에 대한 중심각은 이거죠. 180도지. 그럼 이 반원에 대한 중심각은 180도니까 이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의 절반인 90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알겠지? 잠시만. 여러분들 할당량을 내가 미리 요새를 눌러놨어가지고 붙이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성질로서 이 반원이라는 것은 이제 요걸 말하는 거죠. 요것에 대한 원주각이 몇 도니까? 180도니까 요것에 대한 중심. 잠깐만, 내가 자꾸 왜 원주각이랑 중심각을 좀 바꿔서 말하는 거 아니야? 나 아까 이거 원주각이라고 얘기했지. 아니요? 중심각이라고 했나? 아 다시 반원에 대한 중심각이 몇 도니까? 180도니까 이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가 될 수밖에 없다? 90도가 될 수밖에 없다. 왜? 180도의 절반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빗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한 변이 삼각형의 한 변이 지름에 해당하면 그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일 수밖에 없다? 직각삼각형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한 변이 원의 지름이라면 그럼 그것이 빗변으로서 작용하는 직각삼각형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얘를 같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의 내용이 나왔어요. 당연히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모두 같다. 어떻게 같을 수밖에 없어? 중심각의 절반으로서 같을 수밖에 없다. 어디다 그려주든 전부 다 중심각의 절반으로서 각의 크기가 다 일정한 같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반원에 대한 중심각은 몇 도니까? 180도니까 그것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다? 90도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딱딱한 그 텍스트로만 기억을 하기보다는 이걸 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삼각형에서 한 변이 지름이라면 그럼 그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일 수밖에 없다? 직각삼각형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개념 3 볼게요. 이게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정비례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한 원 또는 합동인 두 원에서 길이가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같다. 길이가 같으니까 당연히 뭐가 같겠어요? 중심각이 같겠고 중심각이 같으니까 원주각이 같겠죠. 그래서 길이가 같은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도 원주각의 크기도 모두 다 같을 수밖에 없다. 자, 그다음 크기가 같은 원주각에 대한 호의 길이는 같다. 아니 크기가 같은 원주각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것에 뭐가 같으니까? 중심각이 같으니까. 왜 자꾸 한 번에 넘어가려고 그래? 자, 원주각의 크기가 서로 같으니까 뭐가 같아? 중심각의 크기가 같아. 그러다 보니까 호의 길이가 어때?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음 세 번째. 호의 길이는 당연히 중심각과 정비례하니까 원주각과도 정비례하겠다. 알겠죠? 아까 전에 여기 써놨었던 것, 그게 이제 개념 3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주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다 끄덕끄덕하면서 넘어가실 수 있어요.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이니까 그래서 이런 성질들이 전부 다 성립할 수밖에 없겠구나.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여기까지 딱히 어려운 내용들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개념 4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할 거리들이 생겨나요. 개념 4, 5, 6 요 세 개만 공부하면 끝나니까 요 집중해서 잘 들어봅시다. 자, 일단 개념 4 속도를 이제 차분하게 좀 낮춰볼게요.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입니다.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다. 일단 원 위에 네 점을 한번 잡아볼게요.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을까 없을까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 원 위에 네 점이 있을 때 그 네 개의 점이 무슨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내가 여기에서 사각형 하나 만들어 볼게요. 사각형. 즉 한마디로 사각형이 원에 내접할 조건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때 보조선을 이렇게 하고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4개의 점이 원 위에 있다 보니까 이 호에 대한 뭐 그게 이거여도 되고 이거여도 되고 이거여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디를 잡던지 간에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 호에 대한 원주 각 이것과 원주 각 이것이 서로 크기가 어떻겠어요? 같겠죠.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다시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랑 이 원주각의 크기가 서로 어떻겠어? 같겠죠. 4개의 점이 한 원 위에 있다면 분명히 이 4개의 점을 가지고 만드는 요쪽 각과 요쪽 각 아니면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을 이야기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을 이야기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을 이야기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느 호를 기준으로 말해도 상관없으니까 그 호를 기준으로 한 2개의 원주각은 서로 각의 크기가 같겠죠. 자, 그러면 이게 원 밖에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이 점이 여기에 찍히지 않고 요런 데에 찍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각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전히 같을까요? 아니죠. 달라지겠죠. 원 밖으로 나가버리면 혹은 원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여기에는 이 점이 여기 안 있고 요런 데 있거나 아니면 요런 데 있어 버리면 분명히 각의 크기는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원 위에 있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이 원을 의식하지 말고 4개의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있는 이 각과 여기 있는 이 각이 서로 같으면 내 점은 한 원 위에 있고 다르면 내 점은 한 원 위에 없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이 각이 만약에 50도고 여기는 60도다 라고 해봐. 그러면은 이 4개 점은 한 원 위에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없겠지. 근데 여기가 60도고 저기가 60도라고 해봐. 그럼 4개 점은 한 원 위에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있겠지. 저희 근데 여기에서는 얘네들의 각이 서로 똑같을 수 있어도 반대 방향이 여기에서 이 각은 서로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매우 훌륭한 질문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어느 곳을 보던지 간에 상관없다고 했잖아. 하나만 만족하면 나머지 자동 완성입니다. 즉 4개 쌍 중에서 어느 곳을 보더라도 그 하나의 쌍만이라도 확인이 되면 오케이 4개의 점은 한 원 위에 있다라는 게 자동 완성되니까 나머지 3개도 전부 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조사를 해보지 않아도.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걱정과 우려는 갖고 있지 않으셔도 괜찮다. 그래서 정리해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내 점이 한 원 위에 있으려면 원주각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2개의 각의 크기가 서로 어떠면 된다? 같으면 된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개념 콕콕 1번. 기억. 이거 4개 점이 한 원 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케이, 있어요. 자, 그다음 니은. 이건 내 점이 한 원 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뭐 때문에? 30이랑 28도 때문에. 오케이, 좋아요. 자, 디귿은 어떻습니까? 한 원이 있어. 한 원 위에 있어요. 이건 어떻게 알아요? 요거는 30, 85, 95 해가지고 ACD가 몇 도야? 25잖아. 아이, 너네들 이거 아직까지도 익숙하지 않아? 이거 2개의 각의 크기의 합은 나머지 각의 외각의 크기랑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가 85도니까 당연히 그 각 A BDC랑 그다음에 DCA랑 요 각의 크기의 합이 85도가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저기 DCA가 25도가 되겠죠. 그래서 저기 밑에가 25도로 얘네 2개의 각의 크기는 서로 같아서 4개의 점이 한 원 위에 존재합니다. 낙서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리을. 요건 어때요? 여기 20도랑 저기 20도랑 서로 같으니까 이거 4개의 점이 한 원 위에 있네? 아니죠. 이거 함정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냥 뭐 숫자가 똑같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한 원 위에 있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뭐가 똑같아야 돼? 원주각의 위치에 있을 아이들이 크기가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굳이 따지자면 BDC랑 BAC가 20도로 똑같았다면 그럼 4개의 점이 한 원 위에 있었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엉뚱한 곳에 2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고 해놨으니까 아닌 겁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함정 안 넘어가고 좋아요. 자 2번. 네 점 A, B, C, D가 한 원 위에 있을 때 각 X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건 내가 호명하고 물어보겠습니다. 다들 이해가 됐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떳떳해 보이시는 분들은 내가 굳이 안 물어보고 어이 센터 예. 센터가 한번 스타트를 끊어보자. 자 이번에 1번 X가 몇 도입니까? 60. 왜 60도예요? 각 C랑 각 B랑 같아야지 음. 한 원 위에 있으니까. 이게 원주각에 위치해 있는 그 두 개 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야지만 한 원 위에 있으니까 라고 한다 했었죠. 자 그 다음에 2번 센터 옆에 기. 자 X가 뭐가 되면 좋을까요? 한 원 위에 있어야 된대요. 또 네 그럼 왜 100도가 돼야 됩니까? 일단은 한 원 위에 있다고 하니까 각 A랑 각 D랑 같으니까 오케이 각 A랑 각 D랑 서로 같으니까 X는 삼각형 P 그러니까 각 X는 P에 그러니까 각 X는 각 B랑 X랑 더한 것과 같으니까 각 뭐랑 D랑 C랑 각 D랑 C랑 더한 거랑 X랑 같으니까 그래서 55랑 45랑 더하니까 100도가 된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꼭 기억해.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으려면은 원주각 위치에 있는 두 각의 크기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원주각 위치에 있는 두 각의 크기가 서로 같으면 한 원 위에 있다. 다르면 한 원 위에 있지 않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개념 5를 보겠습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무슨 특징을 갖고 있냐 하면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뭔가 좀 너무 아쉽다. 예? 지금 개념 5랑 개념 6만 하면은 특강이 끝나잖아. 그래서 아 겨울방학 내내 지금 2달 동안 걸친 이 대여정이 뭔가 이 두 개 개념으로 끝난다고 하니까 너무 좀 아쉬운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아. 아 근데 난 너무 아쉬워. 매일 아침 9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냥 거의 한 오후 2시 정도쯤까지 내내 강의하면서 해왔었던 이 시간이 이제는 또 한동안 없는 거잖아. 저희 한 5개월 동안 없다가 여러분들 말은 안 들려요 지금. 아무튼 나름 뭐 뿌듯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업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영부영 그래도 3학년 1학기, 2학기 과정을 다 공부했잖아, 그렇지? 뭐 물론 복습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그래도 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순식간에 갑자기 내 레벨이 1년은 업그레이드가 된 거잖아. 뭐 물론 이제 개념서도 공부하고 유형서도 공부하고 풀어야 될 문제들도 많고 다지기 작업들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과정들을 많이 거치시긴 하시겠지만 아무튼 이 겨울방학 기간을 좀 잘 마무리를 지으셔가지고 다들 그래도 한층 성장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공통수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두 개를 같이 공부하면서 좀 많이 힘드셨을 것이고 요거 또 2학년 2학기 거, 3학년 1, 2학기 거 같이 하시는 분들은 역시 또 세 학기 거를 동시에 공부하느라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개념 5 딱 설명하려고 하니까 한 장밖에 안 남았다는 게 좀 문득 느껴져요. 문득. 너무 아쉬울 것 같아. 좀 재밌게 했네요. 다음 주부터 나 너무 막 아쉬워서 어떡하냐. 난 8시부터 눈 떠질 텐데. 난 지금 요즘 알람도 안 맞춰도 나 7시 반에 눈이 떠지거든요. 오, 내가 자는 시간이 한 1시 반, 2시? 한 요 정도쯤 되는 것 같은데 1시 반 정도쯤에 자서 7시 반에 눈이 땅 떠져. 근데 또 다음 주부터는 또 7시 반에 눈 떠봤자 할 게 없잖아. 뭐라요? 이게 여친만 너네 불러야 되겠다. 아, 자, 어떻게 아무튼 자 원을 하나 그려서 아이 진짜 또 원 이상해졌어. 자 대충 그리시라니. 대충 그려야 돼. 자 대충 너무 대충인데요? 대충 좀 달걀이 더 몰라 그냥 해. 자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아무렇게나 그릴게요. 아무렇게나 사각형을 그렸어요. 자 이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를 두 개 더한 게 180도다 라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해서 어떻게도 이야기를 하냐면 얘의 외곽의 크기랑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랑 서로 똑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결국 같은 말이죠. 얘네 두 개를 더해서 180도다 라는 말과 얘랑 외곽의 크기랑 똑같다. 그래야 이제 더해서 180도가 되니까. 일단 이 두 말이 서로 같은 말이라는 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 이거를 마주보는 각이라고 해서 대각의 크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다 라는 말, 그리고 예근은 마주보는 각의 외곽의 크기랑 서로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자, 어쨌든 그럼 왜 그런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일 때만 가능한 일이야. 그냥 뭐 무슨 엄한 사각형 뭐 다 아무거나 다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이런 사각형에서 얘랑 얘랑 더한다고 해가지고 뭐 180대? 아, 그건 아니잖아, 그렇지? 뭐 물론 직사각형 이건 90도 90도니까 뭐 이렇게 서로 더하면 180도가 되긴 하겠죠. 등변사다리꼴 얘도 이거랑 이거랑 두 개 더하면 180도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 뭐 다른 것들은 딱히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아무 사각형에 다 되는 게 아니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들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건데, 그럼 왜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일까? 자, 중심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뭔가 일직선 같긴 한데 내가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자, 어쨌든 여기 있는 요 각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이 호의 원주각이죠. 이 호의 원주각. 그럼 이 호의 중심각은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그렇죠? 이 각의 절반에 해당했을 거예요. 얘가 뭔지도 모르고 얘가 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얘 절반이다. 얘 두 배는 얘다. 뭐 이런 관계 정도쯤은 알죠. 그치? 자, 마찬가지로 반대는 어떤지 볼까요? 여기 있는 이 각은요, 여기 있는 요 각의 절반일 겁니다. 왜냐면 얘는 이 호의 원주각인데 그 호의 중심각이 이거였을 테니까. 그래서 이 각의 절반이 이 각이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다시 여기 있는 요 각은 얘의 절반, 여기 있는 요 각은 얘의 절반일 거예요. 얘의 절반이 얘의 절반이 얘가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럼 얘네 두 개 더한 게 얼마예요? 360도. 그럼 얘 절반과 얘 절반을 더한 것은 몇 도가 되겠어요? 아니 뭐 무슨 소리야? 깜짝 놀랐네. 자, 다시. 자, 얘랑 두 개 더한 거는 몇 도예요? 360도. 얘 절반과 얘 절반을 더한 건 몇 도겠어요? 180도. 네, 그렇게 해서 증명 완료. 그래서 이 마주보는 각의 크기를 더했을 때 왜 180도가 되는지 알겠죠?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요 각은 요렇게 해서 요쪽에 있는 요 각의 절반이 이거겠죠. 그다음 여기 있는 요 각은 요쪽에 있는 요 각의 절반이 이거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각의 절반과 여기 있는 각의 절반을 각각 더해 주시면은 얼마나 돼? 180도가 되겠죠. 왜? 얘랑 얘 두 개를 더한 것은 360도였을 테니까. 이해됐어요? 아, 또 끝났어. 개념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사각형이 원에 내접할 때만 대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다라는 거. 반대도 성립해요. 대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면 그 사각형은 반드시 원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얘기 나눴었던 무슨 사각형? 있었잖아. 직사각형, 또 등변사다리꼴, 또 정사각형. 네, 이런 사각형들이 다 원 위에 들어갈 수 있는 사각형이에요. 왜? 마주보는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였으니까.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좋아요. 마지막이야. 나만큼 남자다운 사람이 어디 있다고? 목소리. 얘들아.
안녕. 안녕. 헬륨가스 야 오늘 목소리가 좀 이상해. 왜요? 모르겠어. 자고 일어났더니 이래. 선생님 헬륨가스 약간 동물의 속 같은 목소리. 선생님 실력까지 드셨어요? 아니야 헬륨가스 안 먹었어. 어서 들어와. 여러분들 동물의 속 목소리 알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목소리. 동물의 속. 아 모판이다. 근데 그 여러분들 동물의 속 그 텍스트가 어떤 규칙으로 써져 있는지 아십니까? 예? 몰라요? 동물의 숲 텍스트 그거 순서만 바꿔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몰랐어? 여기 원의 접속과 현이 이루는가? 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 단어들의 순서만 앞뒤로 바꾸는 거야. 이거에 조회수 대왕. 예를 들어서 의원 그다음 원의라는 것을 원의라고 안 읽고 의원이라고 읽고 접선과라는 것도 선접 선과 왜 과선접 이런 식으로 읽는 거야. 그게 동물의 숲의 텍스트 변환 요령입니다. 뭔가 좀 이상한 말이지. 이상하게 한국어처럼 들리기도 하잖아. 와. 그런 게 동물의 숲의 텍스트 변환 과정입니다. 이상하다. 목소리가 왜 이렇지? 계속 이러시는. 모르겠어요. 잘 어울리는. 오늘 하루 잘 좀 어울려. 선생님 직관하다. 선생님 그리고 치마까지 입으시면 좋아요. 아니면 알고 있는 떠가지고 떡상. 내가 이거 쇼츠를 한번 찍어볼까? 자 우리 마지막 개념. 중요한 부분이라서 잠깐 쉬었다 갔어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사실 공부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하기 전에 잠깐 조금 분위기 환기를 좀 시켜봤어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잘 공부하시면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 3학년 2학기 과정 수업이 완전히 끝납니다.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이 말부터 한번 좀 읽어볼까요? 원의 접선과 그 접점을 지나는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그 각의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 지랄한다. 아주 그냥 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렇지 않아요? 네, 이 문장 자체가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의 거부감을 좀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야. 이 원의 접선과 그 접점을 지나는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그 각의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 뭔 말이야 이게? 뭐 동물의 숲 말보다 더 못 알아듣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를 조금 바꿔서 표현을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원 하나 그려놓고, 오 마지막 그리는 원은 아주 환상적이에요. 자, 이렇게 접선을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삼각형을 하나 그릴 겁니다. 삼각형 한번 대충 그릴게요. 뭐 이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자, 여기서 얘가 말하는 걸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 원의 접선과 그 접점을 지나는 현. 원의 접선과 그 접점을 지나는 현. 두 개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 얘를 한번 봅시다. 얘. 원의 접선과 그 접점을 지나는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요거. 해석이 되나요? 자, 다시. 원의 접선과 그 접점을 지나는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하고 거기서 슬래시 한번 그어. 그 각의, 자, 우리가 각이라는 것을 자꾸 각도기로 재는, 뭐 각의 크기를 재는 이런 것들로만 인식하다 보니까 각의 내부라는 이 말을 이해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 자, 여러분들 각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한 점과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도형의 내부라는 소리예요. 요 선과 선의 사이, 요게 이제 내부인 거거든. 그거. 그러니까 그 각의 라는 것은 요걸 뜻하는 거겠죠. 그 각의 내부, 요거. 내부, 여기. 이 내부에 있는 호가 뭔데? 요거잖아. 그 각의 안에 있는 호가 얘 말고 더 있어? 이거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랑 같대.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뭔데? 요거 이놈이랑 같다고. 이놈이랑 서로 같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겠어요? 이 문장이? 네. 원의 접선과 그 접점을 지나는 현으로 이루어진 각의 크기는 그 각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
내가 이 말을 외웠겠어? 이 금붕어가? 안 외웠겠지, 그치? 이거 외우지 못해. 난 그냥 이거 보고서 얘기하고 있는 것뿐이야. 원의 접선과 접점을 지나는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그 각의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 이해됐어요? 이 금붕어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그쵸? 자, 그러면 얘네가 왜 같은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같을까? 얘랑 도대체 왜 같은데 해서 우리가 증명을 지금부터 해볼 거야. 보조선은 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수선 위로 쫙 하고 그려주시면 돼요. 수선. 뭐 그 수선을 그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여기 원의 중심도 하나 지나겠죠. 뭐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냥 체크는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선을 이어주게 되면은 결국 이 빨간색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여기 있는 요 각이 여기 있는 요 각이랑 어때요? 같죠, 그쵸? 자, 우리 일단 여기에서 같다라는 사실은 현재 모르는 상태로 둡시다. 자, 여기에서 얘네 두 개의 각의 크기는 서로 같아요. 그쵸? 여기까지 다 이해됐나? 네,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요 각의 크기는 근데 왜 같은지는 알죠? 예. 이 호에 대한 원주각으로서 서로 각의 크기가 같은 거야. 얘네 두 개는. 자, 근데 여기서 이 친구는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각의 크기가 뭐야? 이게 지금 원의 중심을 지난 지름이거든요. 여기는 요 각의 크기가 얼마지 이거? 90도. 90도지. 이거 직각이야, 직각.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 두 개를 더한 게 얼마예요? 90도죠, 그렇죠? 자, 다시 얘랑 얘를 더한 건 90도야. 그치? 얘랑 얘를 더한 건 몇 도야? 90도. 어이, 그러면 이놈이랑 똑같다는 얘기 아니야? 와우. 얘랑 얘를 더해도 90도고 얘랑 얘를 더해도 90도면 그럼 얘랑 서로 각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해됐어요? 네, 좋아요. 그래서 얘랑 각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랑 같고 얘랑 같으니까 결국 얘랑 같다라는 이야기가 성립하게 되는 거지. 증명 완료. 됐습니까? 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 이제 빨간색 펜을 딱 지우고 나면 다 깨끗하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두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이야기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고 말이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아. 일단 증명은 다 됐고,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두 줄을 가지고 외워서 뭔가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내가 살짝 재해석해 준다고 했었죠. 어떻게 이 문장을 좀 바꿔서 보시면 더 편하냐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그 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랑 같다. 그렇게 보세요. 그냥 뭐 우리가 원래 원주각은 호에 대한 것으로서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수학 교과서에서는 뭐 그 각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랑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그렇게 어렵게 볼 필요도 없어. 그냥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현의 원주각이랑 같다. 그냥 그 현의 원주각이랑 같다라고 보세요. 우리가 뭐 수학 선생님도 아니고 수학자도 아니고 현의 원주각이라는 말이 엄밀하게는 없긴 하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랑 서로 같다. 자, 그러면 원을 하나 그릴게요. 접선을 하나 그렸어요. 자, 좀 삼각형을 조금 기괴하게 그릴게요. 와이키죠. 자, 볼게. 여기 있는 요 각의 크기는 누구랑 똑같을까요? 바로 지금 봐봐. 내가 이 각을 지칭한 순간 이 현과 접선으로 이루어진 각이잖아. 그럼 바로 이 현에 대한 원주각 찾으면 되지. 이 현에 대한 원주각이 뭔데? 여기 있잖아. 요거. 요 각의 크기랑 같다. 자, 그럼 여기는 요 각의 크기는 뭐랑 같겠어요? 당연히 이 현과 이걸로 이루어진 각이니까 이 현의 원주각 찾으면 되잖아. 여기는 요 각이랑 똑같다고.
훨씬 더 보기가 쉽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게 막 두 줄 막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현과 만들어진 값은 그 현의 원주각과 똑같다. 그 현과 만들어진 값은 그 현의 원주각과 똑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하나만 더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놓고 쓱 해놓고 자, 요 각이랑 뭐랑 똑같겠어요? 요 각이랑 똑같겠죠. 이 각이랑 뭐가 똑같겠어요? 이거랑 똑같겠죠. 당연한 얘기. 할 수 있겠나? 네, 좋아요. 자, 여기다가 선을 쫙 그려주시면은 요 각은 뭐랑 똑같겠어? 요거랑 똑같겠죠. 요거는 뭐랑 똑같겠어? 요거랑 똑같겠죠. 당연한 얘기. 여기다가 선 한번 쭉 그려볼까? 요거는 뭐랑 똑같겠어? 요거랑 똑같겠죠. 요거는 뭐랑 똑같겠어? 요거랑 똑같겠죠. 이해됐어요? 네. 별로 어렵지 않죠? 다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게 개념 6의 설명입니다. 문제 한번 잠깐 볼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일단 이번에 1번 문제 보시면은 근데 요것보다 한번 좀 위에 있는 거 살짝 먼저 보고 갈게요. 자, 1번에 4번 한번 봅시다. 1번에 4번. 자, BAT가 80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뭐가 또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C C가 80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80과 45 두 개를 더해가지고 125니까 180에서 125 빼서 55도라고 x를 구할 수 있겠다. 이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각 CBA가 45도니까 각 CA 하고서 그 왼쪽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45도가 되겠지. 그럼 45도, x 80도 세 개를 더해가지고 180도가 돼야 되는 거니까 x는 50.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다. 알겠죠? 자, 그다음 2번에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각 A, B, C가 65도래. 그럼 당연히 뭐가? 각 CA하고 왼쪽에 있는 것이 65도가 되겠죠. 그리고 CB가 이게 지금 지름이다 보니까 각 A가 또 90도입니다. 그래서 65도, 90도, X 세 개를 더해서 180도.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여기서 각 BAT가 X니까 각 BCA가 X가 되겠죠. 역시 각 CAB는 90도가 될 테니까 90도, 65도, X 이렇게 세 개를 더해서 180도가 된다. 그거 이용해서도 풀 수 있겠습니다. 다 이해됐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2달 동안 열심히 달리셨죠? 네, 열심히 달렸고, 네, 오늘까지가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아침에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도 못해. 그래서 너무 아쉽고 속상하지만 여름 방학을 기대해 봅시다. 여름 방학 때는 또 우리 두 번째 시즌이 또 시작되겠죠. 네, 그때 또 다시 연락에 공부하고, 물론 학기 중에도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학기 중에도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다지기 좀 탄탄하게 하셔서 방학 때 들었던 이 특강 수업이 무의미하게 증발하지 않도록 좀 학기 시작하자마자도 좀 체계적으로 문제도 좀 많이 풀어보시면서 확실하게 다지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학기 시작했다고 또 아침에 안 나온다고 금세 풀어져가지고 우리 하루에 막 한 10시간씩 공부했었던 거 학기 중에 1시간씩 공부하고 그러지 마시고, 알겠죠? 그때도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체력을 길러놨으니까 3시간, 5시간씩 공부를 하는 게 당연해질 수 있도록 좀 신경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아무튼 고생하셨어요. 수고했습니다.